나는 유채린이었다. 아침마다 양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오븐을 여는 사람이었다. 새벽 공기에 굿모닝을 가만히 내뱉고 반죽을 접어 올리면 가게 안이 천천히 숨을 쉬었다. 결혼 초에 민재는 자주 웃었다. 내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이 맛은 내가 만든 집 같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오래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잠들기 전에도 나는 종종 그 말을 떠올렸고 내일의 반죽이 더 부드럽기를 빌었다. 그가 회사가 커졌다고 자랑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부터였다. 거래처가 늘었다고 했고 투자자 미팅이 잦아졌다고 했다. 밤늦은 술자리와 이른 새벽 전화가 일상이 되었다. 나는 힘들지 않냐고 물었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 곧 우리도 크게 숨 쉴 수 있어. 그 말에도 나는 오븐 앞에서 매일 똑같이 반죽을 접었다. 집은 조용했고 가게는 분주했다. 나는 바쁜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의 웃음이 내 가게가 아니라 화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손님이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남자는 민재였고 여자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의 얼굴은 선명했다. 손님은 황급히 사과했지만 이미 내 가슴 속에서는 굳은 반죽 같은 것이 부풀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조용히 돌려주고 카운터에 올라온 빵 부스러기를 쓸었다. 조심히 가세요. 내 목소리는 무표정했지만 손끝은 떨렸다. 그날 밤 나는 민재에게 물었다. 어디에 있었냐고. 누구와 있었냐고. 그는 고개를 젖히고 웃다가 피곤하다고 말했다. 사업 이야기를 좀 했을 뿐이야. 나는 그녀는 누구야 라고 다시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서로 도움되는 사이야. 신경 쓰지 마. 말은 가벼웠지만 공기는 무거워졌다. 침묵이 길어지자 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뒤돌아 누웠다. 침대의 선이 쓸쓸하게 갈라졌다. 이틀 뒤 그의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향수가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매대로 다가와 빵을 한 바구니 집어들고 말했다. 너는 착하니 여기서 내 손길이나 아끼렴. 남자 일은 남자가 알아서 해. 나는 웃으려 했지만 미소는 빠르게 식었다. 그녀는 카운터 위 명함을 하나 내려놓았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혼이 깔끔하다. 나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다. 설탕 가루처럼 하얗고 차가운 문장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혼잣말처럼 그는 말했다. 서로 더 나빠지기 전에 끝내자. 볼펜을 굴리는 소리가 방 안을 둥글게 맴돌았다. 나는 종이를 한 줄 한 줄 읽었다. 공동재산 항목은 비어 있었고 채무 항목은 내 이름에 묘하게 더해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비어 있을 리가 없지. 우리 계좌는 어디로 갔어? 그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응급운용이야. 회사 확장을 위해 잠깐 옮겼어. 그의 손목에는 낯선 시계가 빛났다. 나는 시계보다 그의 눈동자를 보았다. 그 눈은 내가 모르는 곳을 오래 바라보는 눈이었다. 잠들지 못하던 새벽 나는 가게로 내려갔다. 오븐을 켜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선반의 빵들이 빈자리를 드러냈다. 유리창에는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나는 그 유리에 대고 낮게 말했다. 나를 버리려면 먼저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라. 내 속에서 아주 오래전 내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밤마다 반죽을 접어 올리던 사람. 손끝으로 온기를 만들던 사람. 그 사람은 느리지만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세무사와 변호사를 만났다. 가게 앞에 플라타너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시간이었다. 세무사는 조용히 말했다. 남편분 회사에서 당신 가게로 흘렀던 대금이 갑자기 끊겼어요. 그리고 공동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들이 몇 군데로 쪼개져 이동했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흔한 수법이에요. 가족명예, 페이퍼, 협력사 카드 포인트. 이름은 다르지만 방향은 하나예요. 당신이 모르는 동안 당신의 몫을 옮겼죠.
나는 종이 속 숫자들을 보았다. 건조한 글자들이 내 피부를 긁었다. 변호사가 내 표정을 살피더니 덧붙였다. 증빙이 모이면 보전 신청 가능해요. 다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가 자랑을 좋아하는 유형이면 공개석상에서 단서가 더 나올 겁니다. 공개석상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민재는 도심 호텔에서 브랜드 행사를 열었다. 초대장에 적힌 문구는 번쩍거렸다. 새 시대를 엽니다. 나는 초대장을 들고 웃었다. 누가 문을 여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그 밤은 정확히 알려줄 것이다.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샹들리에 아래의 사람들은 잔을 들고 웃었다. 무대 위에서 민재와 그 여자는 나란히 섰다. 여자는 반짝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오늘 이 브랜드의 얼굴이 되었어요. 민재가 뒤이어 말했다. 이 파트너십은 혁신입니다.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가볍게 흔들었다. 화면에는 납품 대금 미지급 목록과 광고비 지출 내역이 올라 있었다. 홍보팀 직원 하나가 스크린을 조정할 때 나는 조용히 옆으로 걸어가 말했다. 이 파일, 자막으로 올리면 기사들이 매우 좋아할 거예요. 직원이 내 얼굴을 보고 멈칫했다. 나는 입가로 미소를 걸었다. 농담이에요. 그리고 뒤로 물러섰다. 무대가 끝나고 포토월 앞이 붐볐다. 민재가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를 불렀다. 그는 놀랐지만 금세 미소를 만들었다. 와줬네. 나는 말했다. 축하해. 그런데 돌려줄 게 있어.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우리 결혼 반지 사본과 거래 명세 복사본, 그리고 가게에서 그가 미납한 납품 대금 명세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단 한 줄. 당신이 좋아하던 반짝임을 반납합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여자가 내 손을 훑어보며 물었다. 저분 누구세요? 민재가 말했다. 과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너의 미래.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게에서 밤을 새우며 반죽을 접었다. 밀가루 냄새가 내 안을 채웠다. 오븐의 불빛이 반죽에 숨을 새었다. 구워진 빵을 꺼낼 때 나는 손등으로 땀을 닦고 조용히 웃었다. 싸움은 불꽃처럼 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트처럼 번지는 것이다. 온도와 시간과 집요함이 만든다. 며칠 뒤 나는 오래 알고 지낸 항공 케이터링 팀장에게 연락했다. 그 팀은 대형 행사와 전세 여객 케이터링을 맡는 곳이었다. 팀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그 회사가 우리 대금도 미루고 있어. 나는 말했다. 그러면 표준 약관에 따라 공급 중지 통지할 수 있지.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다음 주 요트 런칭 파티는 어떻게 하지? 나는 대답했다. 뗄 건 떼야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요트 런칭 당일 항만에 큰 깃발이 펄럭였고 기자들이 모였다. 민재는 흰색 재킷을 걸치고 나타났다. 여자는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내려왔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잔을 들었다. 그러나 트레이는 비어 있었다. 케이터링 팀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항만 관리실 직원이 다가와 민재에게 말을 건넸다. 행사장 사용료 일부 미납, 그리고 안전보험 갱신 누락,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무언가 지시했지만 응답은 느렸다. 그때 나는 조용히 등장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가 그의 맞은편에 섰다. 그리고 작게 인사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또 뭘 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해놓은 일을 보여주고 있을 뿐. 여자가 끼어들었다. 당신은 왜 자꾸 남의 인생에 달라붙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남의 인생. 좋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입고선 이 드레스가 누구 돈인지 기억해. 누구의 이름에서 빠져나간 카드인지 기억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재가 내 어깨를 밀치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항만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렀다. 행사 관련 미납 정산이 확인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기자들 카메라가 민재의 입술을, 여자의 흔들리는 미소를, 그리고 내 정면을 번갈아 잡았다. 그날 밤 늦게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만해. 짧은 문장이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마지막 서류 묶음을 보냈다. 납품 대금, 광고비, 공동 계좌 이동 내역, 그리고 오늘 항만에서 찍힌 사진과 기사 링크. 변호사는 곧바로 전화했다. 충분해요. 보전 신청 들어갑니다. 그가 자랑을 좋아해 우리에게 아주 친절했군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며칠 뒤 법원 결정이 떨어졌다. 그의 주요 계좌와 회사 지분 일부에 대한 처분 금지, 요트의 임시 사용 제한, 그리고 광고 파트너십 재검토 권고. 결정문을 읽는 동안 내 속의 긴장이 살짝 풀렸다. 그러나 기쁨은 금세 가라앉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가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나로 서는 순간이었다. 그대로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에게 갓 구운 크루아상을 건넸다. 손님은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크게 떴다. 이 맛, 왜 이렇게 가벼워요? 나는 웃었다. 밤새 반죽이 잘 숨 쉬었거든요. 민재는 조용히 버티려 했다. 보도 자료를 내고 해명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질문은 늘 비슷한 곳으로 돌아왔다. 불투명한 자금 흐름, 무리한 마케팅, 파트너사에 대한 미지급. 여자는 처음에는 그의 옆을 지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브랜드 행사장에서 혼자 서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웃었지만 웃음의 끝이 늘 불안했다. 나는 바빴다. 가게에 사람이 늘었고 주문이 많아졌다. 언론은 내 이름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누군가 물었다. 복수에 성공한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라는 단어는 오래 머물면 상한 냄새가 나요. 저는 제 것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가 자초했죠. 기자는 한참 나를 보더니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를 용서할 수 있나요? 나는 대답했다. 용서는 내 몫이 아니에요. 다만 나는 나를 용서하고 싶어요. 내가 참아낸 시간보다 내가 살아낼 시간이 더 길기를 바라요. 그날 밤 민재가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이 모두 돌아간 뒤였다. 그는 예전보다 마르고 어깨가 좁아 보였다. 말없이 카운터 앞에 섰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물었다. 그때 내가 줬던 그 봉투, 아직 가지고 있니? 나는 싱크대 쪽을 가리켰다. 그건 내가 이미 버렸을걸. 그는 옅은 웃음을 지었다. 그럴 리 없지. 넌 버리는 걸 못했으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버렸어.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 내가 버리고 싶다면 버려야지. 잠시 후 그가 덧붙였다. 어머니가 아프다더라.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봤다. 미안하다. 내가 듣고 싶던 말은 아니었다. 지금 와서야 고백하는 미안은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나는 손가락에 묻은 설탕을 털며 말했다. 내가 나한테 바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다만 내가 버린 봉투처럼 나도 나를 버려보려고. 그가 돌아서며 덧붙였다. 내일 회사 주총이 있어. 내가 오면 좋겠어. 나는 묻지 않았다.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는 주총장에 갔다. 스크린에는 적자가 떠 있었고 질문은 날카로웠다. 대주주가 의장석을 두드렸다. 마케팅 집행의 타당성, 자금 집행의 증빙. 민재는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금세 평온해졌다. 잘못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열었다. 예산의 과다 집행,
개인적 편취는 없었다는 주장. 그리고 일부 계약의 실수. 나는 그의 손등에 작은 상처를 봤다. 그가 언제 그 상처를 얻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어딘가를 붙잡다 놓친 자리. 그는 말을 이었다. 오늘로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탄식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로비 한편에 서 있었다. 그는 멈춰 서서 나를 보았다. 이제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나는 혼잣말처럼 물었다. 끝이 어디야? 그는 잠시 고개를 기울였다. 내가 시작하는 곳. 그 말은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웃었다. 내 빵을 먹고 싶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오래 고민했다. 사람의 실패가 사람의 벌이 되는 장면을 몇 번이나 봤다. 누군가는 쓰러졌고 누군가는 버텼다. 나는 누구의 쓰러짐에 마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나의 버팀을 더 단단히 만들기로 했다. 봄이 왔다. 가게 창가에 라벤더를 놓았다. 연한 보라색 잎이 햇살을 머금었다. 새로운 메뉴를 내놨다. 버터를 줄이고 호미를 더해 담백하게 구운 식빵. 귤 껍질을 졸여 넣은 브리오슈. 사람들은 천천히 반응했다. 오전에는 아기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 왔고 오후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왔다. 밤이 되면 근처에 사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때 한 통의 메일이 왔다. 지역 미술관에서 협업을 제안했다. 전시 오프닝에 맞춰 빵을 선보이자고 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케이터링 팀장에게도 연락을 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선금 다 넣을게. 팀장은 웃었다. 내가 제일 믿음 가. 오프닝 당일 미술관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긴 테이블 위에 내 빵이 올려졌다. 관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낯익은 사람이 보였다. 민재였다. 그는 멀리서 나를 보고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내 자리는 오븐과 손님 사이에 있었다. 대신 작은 접시에 브리오슈를 한 조각 담아 안내 데스크에 맡겼다. 저분이 오면 전해주세요. 메모에는 한 문장만 적었다. 당신이 좋아하던 반짝임은 여기에도 있어. 행사가 끝난 뒤 밤하늘이 깊었다. 가게로 돌아와 마감을 하며 천천히 불을 껐다. 빛이 한 칸씩 줄었다. 라벤더 향이 짙어졌다. 나는 빵 굽는 사람의 손으로 나를 토닥였다. 내 마음은 기묘하게 평온했다. 길었던 분노는 열의 녹아 풍미로 바뀌었다. 복수는 끝났고 삶은 남았다. 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최종 합의가 마무리되었다고 했다. 미지급 대금 전액 지급, 공동재산 분배 조정, 민재의 사임 확정.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부르어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았다. 플라타너스 잎이 새로 돋아 있었다. 바람이 불자 잎사귀가 햇살을 받아 작은 반짝임을 만들었다. 그 반짝임은 과장되지 않았고 허영도 아니었다. 조용하고 지속적이었다. 나는 그 반짝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내 이름을 내 입으로 불렀다. 유채린. 빵을 굽는 사람. 버티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 그러나 오래 미워하지 않는 사람. 나는 오븐을 예열하고 반죽을 꺼냈다. 거대한 복수의 불꽃 대신 작은 온도의 진실을 믿었다. 반죽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불빛이 서서히 밝아졌다. 그날 아침 첫 손님이 들어왔다. 문종이 맑게 울렸다. 손님은 쇼케이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말했다. 여기 들어오면 묘하게 마음이 안정돼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공간은 집처럼 굽거든요. 손님은 고개를 갸웃했다. 집처럼 굽는다니요. 나는 대답했다. 사람이 들어오면 따뜻해지고 나가면 향기가 남는 곳.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손님은 빵을 담으며 말했다.
그럼 성공하신 거예요. 문이 닫히고 다시 열렸다. 바람이 작은 종을 흔들었다. 나는 하루에 오븐을 열었다. 싸움은 끝나도 삶은 계속된다. 오늘도 내 반죽은 숨을 쉬고 내 손은 온도를 기억한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내 빵을 베어 물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 맛은 내가 만든 집 같다. 그 말이 다시 내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 나는 그 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한 덩이의 반죽을 또 접었다. 내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불꽃이 아니라 빵 냄새로, 울부짖음이 아니라 굽는 소리로, 말이 아니라 온기로, 그리고 나는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